엄마, 제발 혼자서 그냥 밖에 나가지 마세요. 길도 잘 모르시잖아요. 만약 길을 잃으시면 어쩌려고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간을 찔렀고 그녀의 말에 어머니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 이런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엄마는 제가 준비한 것만 드셔야 해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어머니는 배를 채우기 위해 고구마를 집어 들려 했지만 접시는 금세 치워졌다. 마치 자신이 살던 집에서 감금된 듯한 기분에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사는 건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 조각도 못 먹고 바람 쐬러 나가고 싶어도 매번 허락을 구해야 하다니. 며느리의 엄격한 시선을 두려워한 어머니는 점차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허기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자 어머니는 몰래 나가 떡 하나를 샀다. 한 입을 베어 물자마자 손자가 발견하고는 재빨리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항상 귀여웠던 손자가 그 순간만큼은 꼬집어 주고 싶을 정도로 야속했다. 떡 한 조각을 다 삼키기도 전에 며느리가 나타났고 그녀의 꾸짖음은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엄마, 제가 이런 거 드시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이거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병 더 심해지고 싶으세요? 먹고 싶어도 참으셔야죠. 입안에 있던 떡이 목에 걸린 듯 내려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자신이 큰 죄를 지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냥 이대로 질식해서 죽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러면 이 모든 게 끝나겠지? 그녀는 속으로 쓸쓸히 생각했다. 칭찬받는 며느리의 효심은 사실 걱정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행동이었다. 며느리는 항상 어머니를 위한다라는 이름 아래 어머니의 자유를 억압했고 그녀를 대항하려 할 때마다 모든 시도가 막혔다. 심지어 도망치는 것조차 선택지가 될 수 없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쓴웃음을 지었다. 이 이야기는 양평에 사는 한 노인의 이야기다. 그녀는 한때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도 홀로 꿋꿋이 작은 밭을 가꾸며 여생을 즐겼다. 자식들은 모두 성공했고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여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러나 건강검진을 받던 중 의사는 그녀가 당뇨병, 고혈압, 골다공증 등 여러 질환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78살에 아프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의 자식들, 특히 며느리는 어머니의 삶을 완전히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강인했던 그녀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 포로가 되고 말았다. 그녀는 현재의 삶이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 집에서 조용히 죽으면 돼,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자식들은 달리 생각했다. 첫째 아들은 평소의 단호함을 잃지 않고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고집했다. 엄마 혼자 계속 사는 건 안 돼요.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녀는 속으로 냉소적으로 웃었다. 땅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겠지. 그녀는 상속 싸움으로 가족이 분열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기에 늘 다짐했다. 나는 죽기 전에 다 써버릴 거야. 하지만 현실에서 그녀는 많이 쓸 필요가 없었다. 연금과 작은 밭에서 나오는 수입만으로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편히 살기에 충분했다. 내 집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싶다. 농사도 짓고 내 힘으로 해결하며 살고 싶다.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장남과 며느리의 의지를 흔들지 못했다. 엄마, 나이가 있으신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요? 저희가 엄마를 돌봐드릴게요.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이사 준비를 하던 날,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떼어내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래.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아들의 집은 서울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였다. 그녀에게 그곳은 답답한 상자 같았다. 예전에 방문했을 때도 그녀는 늘 의아해했다. 사람들이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그리고 이제 그녀 자신이 그곳을 집이라 불러야 했다. 그곳의 생활은 그녀가 상상한 것만큼 쉽지 않았다. 시골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일하며 살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밖에 나가려면 며느리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다. 엄마. 아무데나 혼자 가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저에게 말해주세요. 며느리는 단호한 눈빛으로 신신당부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바쁘니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배려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녀는 몰래 밖으로 나가 근처 떡집에서 떡 몇 개를 사고 슈퍼마켓을 둘러보며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며느리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다. 엄마. 왜 혼자 나가셨어요? 말도 없이 밖에 나가면 저는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세요? 며느리의 꾸짖음에 그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저 산책 한번 나갔을 뿐인데. 며느리가 왜 이렇게 화를 낸 걸까? 며느리는 곧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떡, 탄산음료, 요구르트를 모두 치우며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엄마. 이런 건 드시면 안 돼요. 건강에 해로워요. 엄마는 당뇨에 고지혈증도 있으신데. 관리를 안 하시면 어떻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그녀는 말하고 싶었다. 내 돈으로 산 건데 왜 먹지 못하나요? 하지만 며느리의 날카로운 논리에 할 말이 막혀버렸다. 며느리 말이 맞아.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답답한 마음을 삼켰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조용한 한숨이 흘러나왔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일까? 이제는 자식들 집에서 사니까. 그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돼. 그녀는 자신을 타일렀다. 내가 잘못된 걸까? 그 이후로 그녀는 모든 일을 조심하며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썼다. 외출하고 싶을 때마다 항상 며느리에게 허락을 구했다. 얘야.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근처 슈퍼나 공원만 갔다가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길을 나설 때마다 그녀는 다른 노인들을 볼 때면 마음이 쓰렸다. 그들은 자유롭게 버스를 타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여기저기 다니고 있었다. 저분들은 외출할 때 자식들에게 허락을 구할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도시의 삶이 정말 낯설다고 느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시골에서는 모든 구석구석이 익숙했지만 아들의 집에서는 길을 잃은 것 같았다. 버스를 탈 줄도 모르고 주변 환경도 낯설어서 그녀는 매일 누군가의 지적을 받는 어린아이처럼 느껴졌다. 며느리는 그녀를 정성껏 돌봤지만 그 돌봄은 엄격한 관리에 가까웠다. 엄마.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며느리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가 뭔가 잘못하면 며느리는 꾸짖었다. 엄마.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말을 안 들으세요? 그 꾸짖음은 손주 앞에서 특히 더 수치스러웠다. 마치 반 친구들 앞에서 혼나는 어린아이처럼 느껴졌다. 우울함은 점점 커져갔다. 시골에서는 자유롭게 먹고 싶은 음식을 먹었지만
여기서는 며느리가 식단을 철저히 통제했다. 간식이 먹고 싶어도 사지 못했다. 며느리는 그녀를 위해 건강식만 준비했지만 그런 배려로는 그녀 마음속의 외로움과 무료함을 채울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공원을 산책하다가 노인회 모임에서 돌아오는 몇몇 할머니들을 우연히 만났다. 그녀는 또래 친구들을 만나자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그들은 그녀를 나무 그늘로 초대해 간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팝콘, 삶은 옥수수, 고구마,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야쿠르트까지 있었다. 오랜만에 그녀는 살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소박한 음식들이 주는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른 할머니들이 편안하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살짝 부끄러웠다. 혹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며느리한테 밥을 못 얻어먹는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그녀는 감사하면서도 민망한 마음에 음식을 급히 먹었다. 즐거운 대화가 한창이던 중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물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왜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이상한 음식 드신 건 아니죠? 또 몸에 안 좋은 거 드셨다면 제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녀의 주눅든 모습을 본 한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왜 며느리를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며느리가 주인처럼 굴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녀는 며느리를 변호하듯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많이 걱정해줘요. 다른 할머니가 답했다. 좋아도 정도가 있어야죠. 하고 싶은 걸 하나도 못하게 하면 그게 무슨 삶이에요? 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들은 모두 혼자 살거나 남편과만 함께 살고 있었고 자녀들과는 함께 살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보며 그들이 누리는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예전의 자신의 삶을 떠올리며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더 강해져야 해. 내 인생은 나를 위한 삶이어야지. 남을 위해 사는 것이어선 안 돼. 그동안 버텨왔던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다. 며느리의 잔소리와 통제로 가득 찬 삶 속에서 그녀는 더는 견딜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그래.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고향에 대한 기억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매일 그녀의 안부를 물어주고 언제든 집에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던 이웃들이 그리웠다. 장 할머니는 잘 지내고 계실까? 무릎이 많이 약했는데.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또한 매년 수학철마다 깻잎과 삶은 옥수수를 나눠주던 김유정 할머니도 언제나 그녀의 농사일을 도와주던 과수원 집아들도 떠올랐다. 그 모든 장면이 따뜻한 불빛처럼 그녀의 마음속을 비추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아들과 며느리를 떠올렸다. 그들이 그녀를 돌보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속박된 삶, 자유를 잃은 현실은 그녀를 점점 더 숨막히게 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날 저녁, 며느리가 또 한 번 말했다. 엄마,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일찍 들어오세요. 저희 걱정되잖아요. 그녀는 전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이제부터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며느리는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엄마,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만약 어느 날 내가 정말 기억을 잃고 너희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너희 방식대로 나를 돌봐줘. 하지만 지금은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해. 그리고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고향에서 그녀는 다시 자신답게 살았다. 농사일을 하고 집을 돌보고 언제든 마음이 내킬 때 마을을 산책하며 그녀가 원하던 바로 그 삶을 살았다. 그녀는 자신을 환자가 아니라 아직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람으로 여겼다. 내가 힘이 다할 때까지 살다가 조용히 떠나면 돼, 후회 없이. 결국 아들과 며느리도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오래된 집에서 맞이하는 자유로운 날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저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다면 매일매일이 소중한 하루야. 양평에 사는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와 자식 간의 동거는 따뜻함을 줄 수 있지만 삶의 방식과 습관이 너무 다를 때에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함께 산다는 것은 단순히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